네, 안녕하세요. 네, 책을 제가 이번에 시즌 2, 또 책을 하나 썼고, 관련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QR코드 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파트 2로 좀 알고 있고요. 그 매크로. 여러분들 이제 매크로가 뭔지 좀 책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궁금하실 텐데, 그 경제지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강의할 때 만들어 놨던 또 자료들도 있는데 그거 곁들여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어렵지 않고요. 금리, 환율, 이런 부분만 잘 아시면 투자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첫 번째는 금리인데, 금리가 뭘까요? 돈의 가치입니다. 돈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적혀 들었지만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금리는 떨어지고요. 돈 가치가 올라가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돈이 귀해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는 건 돈이 귀해지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어땠죠? 금리를 그냥 미친 듯이 낮췄죠. 돈이 막 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금리와 자산 가격은 또 반대로 갑니다.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 돈의 공급 주체는 저기 한국은행 총재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은행에다 돈을 딱 뿌려주면 은행이 그 돈을 받아서 대출도 하고 시중에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공급 주체는 은행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수요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일반 개인이나 저기 이런 기업들. 그래서 기업들이 제일 중요하죠. 뭐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이 돈을 주면 우리은행이 여기도 대출해주고. 근데 이제 경기가 좋은데 왜 금리가 오릅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경기가 호황이면 대출 수요가 증가를 해요. 예. 왜냐하면 뭐 테슬라가 예를 들면 지금 경기가 호황이에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테슬라가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은 없어요. 공장 짓고 싶어요. 그럼 빨리 갑니다, 은행에. 돈 좀 빌려줘. 나 은행 져야 돼. 일론 머스크가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돈의 수요가 늘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랬죠? 돈의 수요가 늘면 돈값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면 그거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그럼 돈값이 오르면 금리는 돈의 값이라 그랬죠. 그럼 금리 오르는 거죠. 메커니즘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요. 있는 공장도 가동을 줄이고, 공장 짓기는커녕 공장을 지금 매각할까 고민 중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가요. 대출 좀 하세요. 받으세요. 이러면 뭔 소리냐. 지금 나 죽게 생겼는데. 그럼 경기 침체는 대출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 돈의 수요가 줄고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기가 호황이냐 침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앙은행의 역할은,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조절을 하는데, 이 중앙은행 총재가 하는 거죠. 역할인데, 고용이냐 물가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항상 고민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잡으면 좋은데 둘 다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은 고용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낮춰야 되고요. 대신에 물가도 유지를 해야 돼요. 이 두 마리 토끼는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면 고용이 증가하는데 물가는 반대로 통화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낮추면 물가는 반대로 가요. 제가 모든 자산 가치는 다 떨어진다 그랬죠. 아니, 오른다 그랬죠. 금리랑 반대로. 그런 현상이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건데, 근데 그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는 운전수입니다. 우리가 뒤에 승객인데 정말 운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운전 잘못하면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3월에 연준 의장의 머릿속에는 고용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게 망가지니까 야, 고용부터 살려. 그래가지고 이제 물가는 나중에 신경 쓰자 이러면서 고용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물가고 뭐고. 그래서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확 낮추는 거예요. 돈을 확 풀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GDP가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어렵지 않고요. 순수출,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인데, 이 네 개를 다 올리면 GDP는 경제잖아요. 이 네 개가 더 올라가면 되죠. 수출 잘하면 돼요. 근데 수출 잘하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니까 좀 시간 걸리고, 소비 많이 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돈 줬잖아요. 미국은 4번, 우린 2번 받았죠.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소비했죠 실제. 그다음 기업들 투자 늘리려고 중앙은행이 금리가 낮은 상태로 시중은행에 돈을 줍니다. 야 너네 대출 좀 해. 돈을 막 뿌려줘요. 시중은행이 대출 받으라고 합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또 기업들은 대출 받기가 좋죠. 예, 저금리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하죠? 투자하는 거죠. 그럼 민간 투자 증가하죠. 정부 지출 증가하죠. 민간 소비 늘죠. 요거 빼고는 요건 당장 효과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와서 실제 미국의 경제는 마이너스 8.3에서 12.4로 폭등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왜 금리를 낮추는지 경기가 안 좋으면. 그래서 팬데믹 때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저렇게 또 낮았고 물가 낮으니까 뭐 금리 낮추는데 뭐 제한이 없어요. 근데 2022년입니다. 이때는 고물가 시대입니다. 막 물가가 7%, 8%일 때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준 의장이라면 여러분이 고용이고 뭐고 물가 잡자. 물가를 잡으려면 얘를 떨어뜨리려면 반대로 금리를 올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 네. 그래서 완전 거의 그 KTX급의 물가 상승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죄송한데 그 노현주 누구시죠? 이게 손현주. 예, 손현주 배우님이 이제 유명한 짤이죠. 그 약간 그 거지 분장하셨다. 근데 이때 미국의 물가가 막 올라가는데 연준 의장이 뭐를 하고 있냐면 일시적입니다. 노숙자 텐트 좀 갔다 왔더니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금리 올리면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금리 올리면 안 된다. 기다리자. 그래서 원래 물가 5%면 올려야 돼요. 금리를 정상적으로 못 올렸고 그 다음에 전쟁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가가 9%. 그래서 뒤늦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이때 실수했죠. 어쨌든 금리를 올렸고 금리를 올리면 아까랑 다 반대로 갑니다. 모든 게. 예. 정반대로 다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 안 좋으니 뭐 수출도 잘 안 될 거고 사람들 돈 안 씁니다. 금리 높아지니까 물가 높고 소비를 줄여요. 민간 투자 어렵죠. 대출 감소하잖아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돈 푼 걸 줄여야 돼요. 다시 회수합니다. 회수. 정부가 돈 못 줍니다. 안 주죠. 줄 수가 없죠. 정부는 그래서 투자를 해요.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걸로 하긴 하지만 우리한테 돈을 못 줘요. 그래서 민간 소비 줄고 아무튼 이러면서 경기가 다운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보시면 미국의 물가고 요게 금리 인상 그리고 2023년 7월에 금리 인상이 끝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인데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점점 물가가 잡히죠. 실제.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은 다시 정상화됩니다.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니까 경기가 좀 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그 경기가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가처분 소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처분 가능 소득, 시장 소득에서 공적 이전 소득, 소비 지출 제한 건데 여러분이 500만 원 받는데 월급이 500인데 뭐 예를 들면 대출 공과금 이런 거 다 내야죠. 보험료. 이건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거죠. 요걸 뺀 나머지가 내 가처분 소득이에요. 근데 금리가 올라요. 이자가 뭐 한 달에 은행 이자가 3% 내가 대출 금리를 받았는데 금리가 6%로 오르면 어떻게 해요? 2배를 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한 달에 내 월급은 똑같은데 이자 내야 되는 비용이 2배 늘어나면 소비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가 오르고요. 금리가 급등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요. 왜? 가처분 소득이 주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너무도 힘들었죠. 막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고 막 대출 주담대 대출 막 6% 7% 가고 소비가 줄 수밖에요. 그래서 내수 경기가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달러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금리 어느 정도 매크로까지는 얘기해드렸고 요게 달러 스마일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도 이제 적어 놓긴 했는데 달러 스마일 곡선이 뭐냐면 요거는 아마 제 책에 아마 달러 스마일 곡선이 그 제가 보니까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네, 이 두 번째 들어가는지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달러 스마일 곡선도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한번 설명해 드리면 달러가 뭐 미리 보셔도 좋고요. 달러는 이렇게 결정돼요. 요게 웃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 웃는 모습을 좀 빗대서 달러 스마일 곡선이라고 하는데 달러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두 개입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경기의 비교예요. 설명드려볼게요. 미국 돈이죠, 달러. 자, 중국하고 미국의 경제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미국 경제가 더 좋아요. 그럼 달러가 셀까요? 낮을까요? 미국 경제가 중국보다 좋으면. 미국이 유럽보다, 미국이 일본보다 경기가. 당연하죠. 그 나라 경기가 좋으면 그 나라 통화는 올라가요.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잖아요. 우리나라 원화 있죠. 원화는 당연히 상승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통화 가치는 그 나라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유럽이에요, 사실. 유럽 비중이 제일 커요. 달러와 유로화가 서로 좀 맞붙거든요. 예. 워낙 큰 통화들이니까. 그래서 유럽보다 미국이 좋으면 경기가 달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꼭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부동산 위험이 터졌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3년 이 3분기에 중국 부동산 위험이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은 안 좋죠. 근데 그때 미국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달러는 그럼 어떻게 되죠? 강해지죠.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반대가 되면 그러니까 달러를 결정하는 첫 번째 미국 경기가 다른 나라보다 좋냐 나쁘냐. 자, 두 번째는 금리는 뭐라 그랬죠? 돈값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자, 금리가 올라요. 미국이 막 금리 인상합니다. 아까 보셨죠? 미국 금리 인상한 거. 막 올렸잖아요. 미국이 0%에서 금리가 5.5까지 갔어요. 1년 만에. 자,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미국의 돈값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올라가죠. 그죠? 금리와 돈값. 그럼 5.5가 됐으니 달러가 초강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었어요. 언제? 2023년 10월에 9월이하고 10월이 딱 이 두 개가 맞물립니다. 중국 부동산 리스크 터졌죠. 미국이 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그때 23년 9월 10월에.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는 둘 다 좋으니까 급등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랬고 근데 갑자기 바뀌어요. 중국 리스크가 좀 완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23년 11월부터는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됐냐면 미국이 이제 12월에는 그 연준에서 미국 연준 의장이 이제 우리 금리 인하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금리가 낮아지니까. 미국 그 23년도 11월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에서 4%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돈값 떨어진다 그랬죠. 그럼 달러는 당연히 떨어지고 미국 경기가 더 좋진 않아요. 달러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러 스마일 곡선이에요. 이 위로 가면은 달러가 이제 강해지는 거고 아래로 가면 달러가 약해진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달러가 강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 좋습니다. 달러화는 안전자산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면 한국에서 돈을 빼버려요. 외국인들이. 그 보통 달러가 강할 때는 미국만 좋거나 글로벌 뭔가 위기가 터질 때예요. 예, 그럼 달러는 또 강해져요. 예, 반대로 달러가 하락하면 그건 주식 투자하라는 얘기죠. 달러가 강해질 것 같다. 지금은 달러가 너무 강한데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조만간 한두 달 후에는 달러가 약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경기도 좀 살아날 것 같고 일본도 살아날 것 같고 거기다가 미국의 그 경기는 좀 둔화될 것 같고 미국이 이제 긴축보다는 돈을 좀 풀려고 하는 것 같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두 달 후에 그러면 달러는 당연히 약해져요. 달러가 약해질 것 같으면 주식 투자하기가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돼요.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떻게 달러가 이제 결정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매크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금리와 환율입니다.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시겠죠? 네. 책에도 좀 자세히 써드렸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좀 일단 기본적인 원리만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염승환 이사였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